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7년 차 인사 담당자였고, 지금은 이제 자영업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원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 잠깐만 3장짜리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진이랑 똑같나요?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 중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 같은 거 했었고요. 그리고 뭐 요기요라는 회사에서도 있었고, 필립 모리스 제가 이직만 한 7번 했습니다. 여러분 헤드님들이 싫어하시는 프로 이직러. 네, 그래서 7번 정도 이직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 커리어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두 번째 책이 AI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강의들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만 빡 보여주면 더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모아봤는데 올해 이제 강의를 좀 다녔어요. 다 HR 분들이시거든요. 앉아있는 오디언스들이. 그래서 뭐 팀장급, 임원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뭐 리더스데이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아마존이나 요기요의 테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뭐 빠레이저 뭐부터 시작해가 피드백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취업 특강 같은 거, 이렇게 요즘에 취업 엄청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 신입들이 10년 차 분들도 막 이렇게 다 재취업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요즘에 보통 그 청년 커리어 특강 같은 거 하면은 이 청년이라고 불리는 게 만 40세까지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요, 되게 그렇게 엄청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릅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세요. 어제도 제가 그 윗셋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이공계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비슷한 걸 또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2시간을 하고 왔는데, 학사에서 박사까지 다 계셨고, 경력도 뭐 10년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재취업하려고 뭐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경력을 잠시 쉬셨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이런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취업 특강은 옛날만큼 진짜 정말 생신입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강이 아니고, 정말 뭐 미드 커리어, 뭐 시니어 커리어까지 가는 이런 특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스타는 감성이 없어서 못하고 유튜브는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좀 나갔습니다. 제가 뭐 촬영이나 편집 이런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는 3가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지금 관점이 어디로 가고 있나, AI 시대이고 현업에 지금 또 계시면서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 또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이랑도 통화를 했거든요. 요즘 어떠냐. 근데 그분의 케이스가 모든 분의 케이스가 될 수는 없는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냥 AI를 쓰긴 써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회사마다도 못 쓰게 하는 회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쓴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잘 써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이미지 만들고 그 수노 가가지고 뭐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정도로 쓰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관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사례 공유는 저희가 또 외국계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계가 좀 잘하는 케이스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잘했고, 또 우리는 약간 성과가 어떤 게 낫느냐가 중요하니까 어떤 성과가 됐고, 근데 이제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저도 AI를 진짜 헤비하게 쓰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AI 쓴다. 있으신가요? 저 매달 100만 원 써요. 그렇게 쓴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살아남잖아요. 뭐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죠. 나았는데. 뭔가 시간을 활용을 잘해. 그래서 저도 이 얘기, 오히려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AI 어떻게 잘 쓰는지 나 얘기해주고 가라. 그래서 저는 젠스파크를 많이 씁니다. 개발자가 아니시면 젠스파크가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 젠스파크는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를 한 방에 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젠스파크를 제가 30만 원짜리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맥미니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에이전트가 진짜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AI의 기준 자체가 이제 어떤 거를 LLM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냥 내가 주고받느냐, 그게 아니고 얘가 내 컴퓨터에 알아서 접속해서, 예를 들면 이 애의 특징은 웹 브라우저를 지가 키거든요. 내가 이거 찾아봐줘, 뭐 AI 시대 강사를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지 찾아봐줘. 그러면 지가 구글 창을 켜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적어요. 그러고 나서 찾고 나서 결과를 다시 저한테 줘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 찾아서 나한테 메일 보내나 해줘요. 맨날 보내나 해줘요. 다 해봤어요. 옛날에는 넷플릭스 구독료 내려고 돈 버는 거였으면 이제는 AI 구독료 내려고 돈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로 이제는 AI 격차가 나지 않을까?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일단은 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상무님 걱정을 들으면서 어떤 관점이 궁금할까? 그러면은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대신 고민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그런 고민을 했었을 테니까, 또 프로 이직 너니까 또 이직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PwC에서 매년 서베이 하더라고요. CEO 서베이를 하는데 CEO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보실 숫자는 42예요. 42. 42가 지금 어떤 의미죠? AI에 투자를 엄청 했는데 뭐가 나온 게 없어요. 투자만 하고 얻은 게 없다고요. 그게 42% 중간값. 이게 지금 노체인지에 코스트, 돈은 중간 이상 썼는데 없어요. 레베뉴가 없어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막 수조 원씩 막 진짜 뭐 100조씩 막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별 효과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도표를 보면서 CEO가 생각하는 부분은 뭘까요? ROI가 안 나온다, 이거겠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데 해도 아직 숫자가 안 나온다. 근데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처럼 계속 해야 돼?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꼭 AI가 필요해? 그래서 또 남들은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갭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뭐 어떡하지? 저희는 외국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사장이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은 어쨌든 뭐 헤드쿼터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사장은 뭔 생각을 할까요? 지사장은 일단 ROI가 자기 눈에 있잖아요. 일단 사장이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뭐라도 있잖아요. 영업 뭐 얼마를 해와라, 뭐를 맞춰와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좋다. 근데 이번 분기 우리 매출, 생산성, 리드타임, 고객 경험 중에 뭘 바꿔야 돼? AI 도입해서 뭘 바꿔야 돼? 현지 인력 수준과 언어, 고객 요구, 규제에 맞게 번역이 가능해? 직원들이 실제로 쓰게 만들 수 있어?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네 번째가 가장 큰가요? 문제 안 생기게 해라. 생기면 누군지 찾아낸다. 지사장의 머릿속에는 이런 4가지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사장의 전략부서인 HR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임직원들 AI 많이 쓰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많이 쓰는 것 같죠? 어떻게 쓰시나요? 파워포인트? 네, 또 뭐 다른 거 쓰는 거? 리포트. 네, 맞아요. 왜냐면 요즘에 기분 막 300장씩 뽑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한 번에 한번 쫙쫙 뽑히니까. 요즘에는 이런 그 짤이 도는 거 아시나요? 노트북을 반만 닫고 돌아다니는 사진? 아세요? 사람들이 노트북을 닫지 않아요. 왜? AI를 돌리고 있어요. 지하철을 가는데 노트북을 이렇게 요만큼 열어놓고 간다. 멀티모달을 다 돌리고 있어가지고. 네. 임직원들은 일단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쓰고 있어요. AI 쓰는 이유는 사실은 혁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안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세 번째는, 그런데 드러내서 쓰기는 회사의 정책도 그렇고 또 정보 리킹 된다고 막 뭐라고 할까봐 드러내서 쓰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고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관심 없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 외에도? 있다. 소비자들은 싫어하진 않아요.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이폰이 나온 걸 싫어하시나요? 갤럭시가 나온 걸 싫어하시나요? 안 싫어해요. 호불호가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AI로 계속 돌려. 나에게 불편이 딱 생기는 순간 싫어해요. 왜 AI가 생겨가지고 내가 상담원이랑 통화도 못하게 해? 보통의 이제 소비자분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관점을 한번 수합을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HR의 역할이 뭐죠? HR의 역할? 오늘 주제가 사실 HR의 역할이니까 저는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할을 재설계하셔야 되고,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내 대체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메타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나라 기준은 아닐 수 있는데 직원이 로그인 한 순간부터 이 컴퓨터 쓰는 모든 거 있죠. 그게 다 레코딩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퇴사해도 이 사람이 일했던 흔적들이 다 남아서 그걸 학습시키면 사실 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내 모든 노하우를 여기다가 다 쏟았는데 나를 복제해서 쓰면 나도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것이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거죠. 불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불안 관리? 나도 불안한데 나도 HR이지만 나도 사람이라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불안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역량 전환 같은 거 이제는 옛날에 잘했던 것들이 통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 3년 남았다고. 3년 남았다고. 지금 HR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헤드로서 하고 계신데 HR이 가장 먼저 답해야 되는 거 AI 시대에 답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존재가 아니라 성과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 내가 HR이니까가 아니라 HR이 뭘 해줄 수 있어? 이게 왜냐면 HR 리더들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도 있어요. HR도 없어질까요?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HR 사이에서 엄청 화두였는데 혹시 아시나요? 젠슨왕이 IT 부서가 HR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직원의 경험 설계가 이제 디지털화 되기 시작하면은 HR이 사람으로 가서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즌이 되면 IT에서 쫙쫙쫙쫙 디지털 온보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주체는 HR이 아니라 IT일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약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특히나 저희 또래들은 놀래가지고 그날 그 얘기만 했어요 진짜. 네, 뭐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CEO가 묻고 있는 거는 사실 HR이 사라질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HR이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거거든요. 제가 또 나와보니까 어쩔 수 없이 CEO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HR에 이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을 주신 게 이 얘기는 주셨어요. HR이 엄청 기획을 잘해서 온대요. 당연히 헤드분이 가셨겠죠. 어떤 회사든 뭐 밑에서 기획을 했다고 쳐도 어쨌든 들고 가는 건 헤드분이 가시니까 조직문화 기획을 했든 뭐를 했든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CEO는 딱 한 개만 물어요. 그래서 그게 돈 버는 거랑 뭔 상관인데요? 직원들 뭐 복지를 해줘야 되고 우리 커피 머신을 새로 설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게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그게 뭐 직원들 리텐션을 높일 수 있고 그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커피 머신이 없으면 다 퇴사하나? 그럼 퇴사하라고 하세요. 뭐 이 논쟁인 거예요. 이 논쟁. 그래서 CEO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성과의 언어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AI 기술은 지금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엄청 좀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뭐 피지컬 AI가 완전히 이제 걸어다니고 지능이 달린 게 있으려면은 뭐 10년이 걸린다 내지는 빨리 되면 5년 안에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상용화해서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2, 3단계 최소 심지어는 5단계 이렇게 높은 레벨이 이미 있죠. 걔네들이 가지고 있죠. 안 뿌리죠. 오픈 AI가 그걸 왜 다 뿌리겠어요? 엔트로픽이 왜 다 뿌리겠어요? 자기들도 들고 있어요. 코어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은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핸드폰 뭐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될 수준일 수 있습니다. 투명폰 이미 다 나와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3년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기술은 이미 저만큼 뛰어가 있는데 인간이 적응하는 시간, 사회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이게 투명폰이 지금 릴리즈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시험장이며 뭐며 이 규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릴리즈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미 변화는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저 사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나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얘기는 했어요. 저는 오히려 오늘 외국 계셔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편한데 막 친정에 온 느낌인데 왜냐면 그 외국계가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강의자에 보면 솔직히 그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 딱 하고 내려가면은 내용 좋은데 우리 회사는 1도 못 쓰겠는데요. 뭔지 아시죠? 그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막 이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반성, 그래, 어떻게 했어야 될까, 막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실을 얘기합시다. 왜냐면 저도 그 외국계 지사를 다녀봤지만 아무리 권한이 높으시다고 해도 이게 지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맘대로 못해요. 삼성 헤드쿼터만큼 못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잘하는 거를 보고 오히려 의욕이 꺾여. 쟤는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근데 똑같은 얘기거든. 저한테 아마존 잘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1도 못 써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있으면 저는 진짜 좋은 호텔을 좀 가보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콕이나 뭐 이런 데 6성급 이런 거 가볼 수 있잖아요. 왜 가죠? 전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맨날 6성급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6성급의 경험을 해야 그 서비스의 경험을 해봐야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좋은 걸 많이 봐야 안목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하네?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모더나라고 뭐죠? 그 우리 코로나 때 백신 그때 떴잖아요. 그 아주 잘 있습니다. 네, 안 계시죠 모더나? 네.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분이 HR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집중했던 거는 이분의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좀 구석진 데 있긴 한데 뭐라고 돼 있죠? 디지털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돼 있어요. Chief People and Digital Technology Officer. 신기하지 않나요? 뭐 HR이라는 거야, IT라는 거야. 모더나에서 첫 실험을 한 거예요. 모더나가 HR과 IT를 머지했다. 더 나은 일의 플로우를 설계하기 위해서. 언제 기사죠? 2025년 6월입니다. 1년이 지났네요. 잘 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으실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잘 되고 있지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 되길 바라신 거 아닌가? 이것도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자, 보겠습니다. 모더나가 HR과 IT를 나누는 대신 아까 전에 젠슨당이 반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IT가 HR을 먹을 거예요. 약간 그 좀 가장해서 말해서. 근데 얘는 HR이 IT를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치면. 그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함께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희 궁금한 건 성과 났어? 지금도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 찾아봤죠. 성과 났나? 잘 났어요. 첫 번째, 직원의 80%가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고 사내 AI 챗봇 M챗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8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전 세계적이니까요. 이 사람 헤드쿼터니까. 그 다음에 챗GPT 엔터프라이즈 확산이 기반이 됐다. 그러니까 챗GPT도 얘는 푼 거예요. 그냥 사내에서 쓸 수 있게끔. 싹. 두 번째, 2개월 만에 GPT 750개. 이거는 그런 AI 도우미처럼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75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릴리즈한 지 1년 됐어요. 75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막 발전시키면서 쓰는 거예요. 일부 부서만 쓰는 수준이 아니라 현업이 직접 도구를 만들어서 조직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신약 후보 생성 속도가 30배 빨라졌어. 근데 그건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AI가 막 3-4달 만에 지금 풀고 있다. 단백질 무슨 요소인가? 네. 그거를 뭐 풀고 있다. 뭐 뉴스 보셨죠? 모더나는 그런 회사잖아요.
신약 뭐 이런 거 중요한 회사잖아요. 그 생성 속도가 지금 30배, 30배. 레비뉴도 그러면 네 빨라지겠죠. 네. 모더나의 성과는 AI를 도입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실제로 쓰게 했다는 거. HR이 흐름을 바꾸고 핵심 과학 운영의 처리랑까지 바꿨다는 데에 있다. 두 번째 케이스로 가져온 거는 킨드릴은 사실 IBM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예, IBM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분이 이제 CHRO시고 그래서 여기는 뭘 했죠? AI 치어리더 하지 말고 프로액티브 챔피언이 되세요. 근데 진짜 말로만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핵심 문장이거든요. 네, 트랜스포메이션 챔피언이어야 된다. 아, 힘내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앞장서가지고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좀 서포터에 가까웠거든요. 지원부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HR이 비즈니스 파트너여야 된다. 뭐 이제 앞장서서 해주길 바란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왜냐면 직원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역할에 대해서 뭐 혼란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항상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HR과 CEO가 얼라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꾸역꾸역 또 성과를 찾아봤습니다. 나는 HR이지만 성과가 궁금하다. 잘 됐니? 찾아보니까 잘 됐어요. 보시면 48개 시스템을 한 개 플랫폼으로 합쳤어요. 우리 어떻게 쓰고 있죠?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정말 누더기를 죄송합니다. 디스는 아닙니다. 누더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셉을 기본적으로 급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워크데이를 들여와야 되는데 턴키로 딜이 돼가지고 선택 사항도 없는데 한국에서 꼭 노동법적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말해줬더니 반영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월급날 되면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2번, 3번 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얘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끝냈어 이게 아니라 포스팅을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18시간 만에 1200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거죠. 성과. 실험용 기능이 아니라 정말로 고객 대응 속도를 높이는 엔진으로 쓰고 있다. 중심부로 쓰고 있다. 왜냐면은 AI 못 쓰고 있어요. AI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무슨 성과가 났는데요? 아까 전에 그래프 처음에 보셨죠? 성과 42% 없다고요. 아예 없어요. AI 쓰고 있는데. 근데 얘네는 성과를 냈어요. 모더나도 냈잖아요. 지금 신약 개발까지. 그거는 프로덕트 쪽이잖아요. 아예. 킨드릴의 성과는 복잡한 조직 운영을 다시 설계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설계인 거예요. 조직 설계가 사람 배치하고 뭐 아래랑 나누고 이런 게 조직 설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의 플로우를 짜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얘네가 잘한 것만 지금 적어놓으니까 엄청 해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직원들도 뭐 도입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뭐 변화 준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고 체인지 매니지먼트 엄청 안 되잖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었을까? 굳이 뒤져봤어요. AI가 안 알려줬는데 제가 시행착오를 굳이 찾아봐 이렇게 했더니 찾아줬습니다. 표 1개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자 HR로 돌아와서 HR 상무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I라는 도입을 놓고 각각 내 편의 영화, 다른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뭐 헤드커터 사장님, 지사장님, HR, 고객 다 다른 영화를 보고 있어요. 나한테 보여지는 영화만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통합해서 그러면 지금 잘된 케이스가 뭐가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들은 뭐가 있었고 그럼 돌아와서 내가 어쨌든 내 역할에서 HR 헤드로서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사람들이 진정이 돼야 들을 것 같아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을 테이블에 올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두려운지. 공감을 정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R이 두려운 거는 신뢰가 깨지는 것, 직원들이 외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IT가 두려운 거는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것, CEO가 두려운 것, 돈 썼는데 ROI가 안 나오는 것.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같은 장표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AI에게 넘길 일과 사람에게 남길 일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조직이 묻는 질문은 무엇을 AI한테 넘길까요? 저는 그거를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사람이 끝까지 지킬 것인가?
무엇을 사람을 꼭 통해서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존 분도 만나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스텝의 맨 마지막을 사람이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건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게 100건이었으면 지금 하루에 100건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크 하는 거. 그래서 아마존의 그러면 철학은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철학은 사람한테 그걸 남긴 거야, 아직까지. 사람이 파이널 리뷰해 이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반대로 저도 이거는 이제 외부 기사를 통해서 알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개발자가 고백했죠. 아시나요? 넷플릭스 코딩을 하는 개발자가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뻥 나면 못 고친다. 다른 AI가 고쳐줘야 된다. 왜냐하면 AI가 코드를 짰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만 가면 배포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뻑이 나면은 더 좋은 AI가 와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되지 지금은 누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조직의 드라이브가 전혀 다르지 않나요? 넷플릭스는 아예 맡겨버린 거고 이쪽 가보자 이렇게 된 거고 아마존은 그래서 사람이 다 해야 돼. 이게 이제 조직의 약간 드라이브 방향이 된 거죠. 우리 조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솔루션 세 번째는 파일럿을 해보는 거를 왜냐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해보자고 하면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회사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땡땡일로 써놓은 건데 사실은 정말 길게 잡아도 90일이고 요즘에 호흡이 너무 빨라가지고 32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 아까 리테일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냥 파일럿을 살짝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사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팀에 돌려보거나 뭐 3명 모아놓고 이거 해보라고 하거나 그게 성과가 나면 조금 더 넓혀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A/B 테스팅처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같습니다. AI 시대에 HR의 새로운 역할은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운영체제를 설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HR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HR이 개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HR이 개발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개발자가 HR이 되는 게 쉬울까요? 지금은 HR이 개발자가 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HR을 배우는 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HR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비개발자들이 막 엄청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력, 뭐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정말로 개발자처럼 운영체제를 사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안 해본 일이어서 저희도 낯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 AI 100만원치 써보면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아, 개발 실력이 필요하네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막 솔직히 유튜브는 흥미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뻥입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개발자들이 우리 잡디스크립션처럼 코딩을 할 때 그런 기술서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할 때 뭐 그라운드 룰처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서 그 단계에서 뻑이 나면은 이 단계로 돌아와서 꼭 롤백을 해서 여기를 저장해줘. 뭐 이런 것들을 컨디션을 걸어놔요. 그래서 그 문서를 원래 코딩을 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 기술서를 가지고 AI를 덤비는 것과 뭣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고 다르게 했죠. 이거랑 완전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코딩 지식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할 정도는. 네. 마지막 장인데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직에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조직에서 내가 눈을 높여 왔는데 6성급 호텔을 보고 왔는데 모더나도 있고 뭐 킨더널도 있고 뭐 잘하고 있네. 우리 조직에 뭘 할 수 있지? 한 개만 해볼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일주일만 해볼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이후의 조직은 그럼 누가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드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좀 받으셨습니까? 질문. 대부분의 많은 글로벌 회사라든가 국내 큰 기업들 여러 가지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AI 활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걸 통한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스타트업 같은 데다 보면은 직원들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그 CEO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이 AI를 쓰는 게 이 보안 단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두렵지 않나. 똑같이 이걸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긁어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가져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주신 질문 때문에 삼성도 계속 못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을 그 방향으로 내리시는 것 같거든요. 삼성도 두려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열었을 때 일파만파잖아요. 정말 이거는 작은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도 다 열겠다는 지금 선언을 한 걸 보면은 정말 이제 약간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점이다. 보안을 우리가 왜 하냐고 생각하면은, 그죠?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2, 3년을 가서 AI를 안 하고 뒤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보안을 한 게 별 의미가 없게 되는, 다른 회사가 우리를 뺏기기도 전에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개인 거 쓰든 뭘 쓰든 그 세팅이 있긴 하거든요. 이 AI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튼을 끄는 게 있긴 해요. 그게 얼마나 뭐 신뢰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쨌든 회사 차원을 쓴다고 하면은 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테스트로 사용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하고 돈을 더 주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대전제는 그 보안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흥망성쇠가 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인상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예. 그 워낙 빨리 이제 이렇게 간 상황에서 이제 HR의 어떤 역할을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HR의 공통의 가치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조직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껴지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되게 동의합니다. 여전히 그 신뢰, 공통의 가치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떠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팀 빌딩을 했던 방식이나 이런 데서 조금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핵심 가치를 세우는데 IBM이 옛날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IBM 다니던 친구한테 들었던 건데 자기가 직접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너네는 핵심 가치 어떻게 만들어?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타임존이 다르니까 2번 정도 세션이 있다고 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챗으로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핵심 가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다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C레벨들이 어그리한 부분과 제일 많이 나온 부분과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걸쳐서 너네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핵심 가치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저도 비슷한 걸 아마존에서 느꼈던 거는 아마존은 설문의 회사거든요. 제 의견을 엄청 맨날 물어보고 노트북을 딱 켜면은 오늘 매니저가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매니저가 잘해줬나요? 챙겨주고 있습니까? 이거를 하루에 1개의 질문을 꼭 나오면 이렇게 펄스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하거든요. 몸만 하면은 재택근무 코로나 시즌에 설문지 진짜 하루에 3번씩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택근무 그만하면은 회사 그만둘 건가요? 6개월 이상 다닐 생각 있나요? 회사가 뭐 돈과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걸 묻진 않잖아요. 근데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너를 우리 구성원으로 생각해. 지금 제가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질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공통의 가치는 AI를 떠나서도 자기 의견을 들어갔는가 반영이 됐는가. 반대로 생각해보셔도 똑같이 본인이 그냥 헤드시지만 내가 C레벨 회의에 들어갔는데 내 의견만 안 들어줘. 의견을 개진했는데 내 거만 맨날 안 해줘. 그러면은 이게 점점 회사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직원들도 자기 보이스를 넣고 싶어요. 근데 말하라고 하면 잘 안 하죠. 그래서 그 보이스를 어떻게 내게 해줄 것인가. 그게 아마존으로 치면은 그렇게 디지털 커넥션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조직 문화를 설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뭐 안 되면은 그런 구글 서베이를 해도 좋고 대답 안 해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컬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